당신, 당장 이 공간에서 나가세요. VIP 라운지 책임자 최만식이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소파에 앉아있던 문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일어서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반려견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서비스 동물인 개가 앉아 있었다. 누군지 알고 함부로 말하는 건가요? 문가영은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요. 최만식은 소리 높이며 쏘아붙였다. 여기는 VIP 라운지고 반려동물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이 공간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게는 이 동물이 꼭 필요함니 미리 신청도 해두었고 규정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문가영은 애써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노려보는 눈빛에 이미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죄다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 듯 했고 또 누군가는 저거 혹시 그 배우 아니야? 하고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라운지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바로 점리 경호팀. 여기 규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최만식이 일부러 크게 외치자 라운지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잠깐 눈치를 살폈다. 이거 좀 심각해 보이지 않아?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네. 저분이 유명 여배우인 것 같긴 한데. 그의 목소리는 곁에 앉은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다. 저 개가 뭔가 특별한 이유로 있는 거겠지. 그런데 저 책임자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잖아. 문가영은 한 손으로 서비스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는 규정에 맞춰서 서류도 다 제출했고 특히 제가 받는 심리치료에 이 개가 필수적이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최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되받았다. 그딴 서류 따위 제가 못 봤습. 여기선 제 권한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님께서 직접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사전 승인도 받아놨거든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반려동물을 입장시키기엔 이런 VIP 라운지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고요. 그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고수했다. 지금 이렇게 망신 주시려는 의도라면 정말 유감이네요. 라운지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약간의 어색함마저 감돌았다. 뭔가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대부분 느끼고 있지만 책임자의 강경한 태도와 명확한 위계가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슬쩍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들거나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이 단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잠시만요. 구경하던 20대 남성이 화면을 조심스레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거 촬영해서 올리면 사람들 분명 분노할 텐데. 저 배우가 지금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누군가는 현재 이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하며 또 누군가는 대체로 문가영이 왜 이곳에 왔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의 시선이 한 지점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최만식과 설명하려 애쓰는 문가영. 그들에게 모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예감이 라운지를 뒤덮고 있었다. 이 영상을 찍고 계신가요? 한 중년 남성이 슬쩍 옆 사람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분이 문가영 씨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만약 정말 문가영 씨라면 이건 제대로 문제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고요. 뭔가 크게 번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죠. 저분에게도 분명 권리가 있을 테니까. 그들은 화면을 슬쩍 가리며 녹화를 계속했다.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VIP 라운지 내부는 온통 살얼음판이 되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어 상황을 해결할지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 조용한 공기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듯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건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문가영이 주변 사람들에게 읍소하듯 말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개는 단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 제가 여러 차례 관련 서류도 제출했고
라운지 측에서 이미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문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확인 못했으니 인정 못합니다. 최만식은 또다시 고압적으로 반응했다. 아무리 유명 배우라도 규정은 지켜야지요. 우리 라운지에선 VIP답게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걔를 데리고 다닌다니 기가 막혀요. VIP답게라뇨. 문가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서비스 동물이 왜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이때 한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거들었다. 책임자님, 사실 오전에 문가영 씨 측에서 서비스 동물 입장 서류를 보내왔다고 들었습.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 어느 부서 사람이야? 최만식은 직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내가 이 라운지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왜 나 모르게 그런 서류가 처리되었지? 글쎄요, 아마 윗선에서 직접 오더가 내려온 모양인데 아직 책임자님께 전달이 늦어진 것 같아요. 직원은 난처해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메일함을 뒤졌다. 여기에요. 분명히 승인 파일이 첨부되어 있네요. 사람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그럼 규정 위반이 아니었네라고 혼잣말했고 또 누군가는 저 개가 서비스 동물이라면 이야기 달라지지라며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만식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VIP 라운지가 개방된 장소도 아니고 불편해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규정이야 어떻든 내 판단이 우선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가영이 가만히 서 있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자리엔 잘 데려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 그런데 오늘은 제 일정 때문에 장시간 대기해야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개인 문제로 이 공간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예요. 이 동물 덕분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말다툼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점점 표정을 굳혔다. 한 중년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임자님, 제가 보기엔 이건 오해 같은데 일단 서류도 확인됐으니 대화를 조금 더 차분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했다. 오해고 뭐고 전 이 정도 소란이면 됐습. 아예 쫓아낼 명분이 생겼으니까. 최만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지금 이 모습. 다들 지켜보고 계세. 그리고 촬영도 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아무리 책임자라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치단요? 저는 여기서 운영 원칙을 지키는 겁니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제가 책임질 겁니다. 문가영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류까지 확인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걸까? 라운지 안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얼어붙었고 그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저분이 서비스 동물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인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문가영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긴장성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한 적 있대요. 드라마 촬영 중에 불안 발작을 몇 번 겪어서 치료 중이라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반려동물 입장 문제가 아니라 의료 보조 동물에 관한 문제잖아. 이런 속삭임이 퍼지면서 점차 여론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만식은 좀처럼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됐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유명 배우님이 공황장애? 그래서 걔랑 다녀야 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 라운지 규칙과 무관합니. 여기선 저의 결정이 우선이니까. 제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문가영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목소리 끝에 걸린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때 구경하던 또 다른 손님이 크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 저도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동생이 시각장애가 있어서 안내견과 함께 다녀야 하는데 어떤 식당에서 입장 거부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라운지 운영 방침을 비판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법적으로 서비스 동물을 동반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
그리고 이 라운지 규정도 이미 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될 게 없어야 하는데 왜 무조건 내쫓으시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이 손님의 이야기엔 진심과 경험에서 나온 단호함이 있었다. 라운지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했다. 누군가는 맞아요. 안내견이나 치료견은 예외잖아요. 라고 조용히 맞장구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최만식은 더욱 꼿꼿이 등을 세우고 제 권한 안에서 VIP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최우선입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미 이렇게 소란이 커졌잖아요. 이게 다 반려동물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책임자님이잖아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작게 내뱉었다. 문가영은 다시 한번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저 죄송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 지금 촬영 중이나 일하는 와중이 아니라 사적인 일정으로 왔고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용히 대기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너무 가혹해요.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겁니까?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최만식은 계속 뻔뻔했다. 라운지 한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있지 못하고 하나둘씩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지금 다른 손님들에게 설문이라도 받아보세. 누가 불편하다고 하는지. 맞아요.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잖아요. 다들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대응이에요. 서비스 동물은 반려동물이랑 달라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여기 보세, 지금 문가영 씨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이브 방송이라니 설마 이걸 전국에 퍼뜨리겠다는 거야? 최만식은 그제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책임자님, 이미 촬영된 영상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수습하시려고요? 한 젊은 남성이 물었고 곧바로 제 책임입니. 제 의무라고요. 라는 고집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문가영은 이 와중에도 되도록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러나 결국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는 듯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저도 배우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돼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침묵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했다. 책임자님, 일단은 손님께 사과하시는 편이 어떨까요? 서류상 문제 없고 이미 이용권도 결제하신 상태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스태프도 거들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SNS로 크게 번지면 우리 라운지도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만식은 양손을 허리에 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 와서 사과하라니. 이젠 뒤늦게 물러서면 내가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해요. 그 말에 문가영이 고개를 들어 책임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웃음거리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저도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사람으로서, 아니 여길 운영하는 책임자라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고객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내가 아까 분명 불편해할 고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불편해할 고객이 누구인지 물어보셨나요? 음, 아니 지금 분위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끄러워졌잖아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의 가세가 더해져 상황은 종국까지 끌려가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여쭈어볼게요. 문가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 동물을 데려온 게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가요? 그걸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데? 최만식의 어투는 전보다 조금 더 불안정해 보였다. 그때 지켜보던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고 회사 VIP 프로그램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순간 제가 더 불편해졌어요. 그건 동물 때문이 아니라 책임자님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 같은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을 몰아내는 모습은 전혀 VIP를 위한 장소처럼 보이지 않네요. 한편 다른 목소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결국 이 라운지의 품격은 책임자님이 스스로 깎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자 최만식은 점점 궁지에 몰린 듯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이미 군중의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제가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말을 뱉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저는 이 라운지 운영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시고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뒤에 시행하셨어야죠. 어느 목소리가 거세게 끼어들었다. 이미 승인도 났는데 당일에 와서 쫓아내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선 황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 소란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보안 요원들도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무전으로 윗선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라운지의 상급 관리자인 김희영 본부장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죠? 김희영 본부장은 긴장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SNS상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분이 서비스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요. 저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최만식이 먼저 말하자 김희영은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다. 저희 쪽에서 사전 승인을 내준 건 확인했습. 그런데 왜 이런 소동으로 번졌는지 책임자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만식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이 라운지의 이미지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 반려동물을 데려온다고 하면 불편해하는 VIP들이 많을까 봐요. 또 저는 몰랐습. 이게 단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인증된 서비스 동물이라는 걸. 김희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가영을 향해 차분히 물었다. 문가영 씨, 죄송합니. 이미 회사 측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 혹시 본부장인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제야 문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오늘 꼭 이 라운지를 이용해야 했어요. 오랜 촬영 스케줄로 지쳐서 잠시라도 조용히 휴식을 취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 불안 장애가 심해져서 의사의 권유로 이 개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공황 발작이 올 수 있어서 이 동물의 도움을 받으면 증상을 미리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우선 정말 죄송합니. 저희 라운지는 당연히 승인 절차가 완료된 서비스 동물 입장을 허용합니다. 김희영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단지 이게 내부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빚어진 오해로 보이네요. 그리고 책임자님께서 과잉 대응하셨네요. 주위는 다시 웅성거렸고 많은 이들이 결국 서류에는 아무 문제 없었네라고 수군거렸다. 그제야 최만식은 얼굴이 벌개져 더 이상 강하게 버티지 못했다. 죄송합니. 제가 규정만 고집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 VIP 라운지 운영이 쉽지 않았습. 평소에도 하찮은 문제로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란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가영은 눈물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도 이해합니.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세한 설명 없이 입장을 막으려 하신 건 너무 아쉽지만 이제라도 사과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불쾌감을 겪지 않도록. 그 순간 촬영을 계속하던 젊은 여성이 지금 라이브로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본부장님, 그리고 책임자님 말씀, 다들 듣고 있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식적으로 조치하실 건가요? 하고 당차게 물었다. 김희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선 저희가 관련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응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마찰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만식도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제가 직접 신입 교육부터 재점검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과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험악했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정책이 생기면 좋겠다. 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문가영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희영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 우선은 라운지 이용에 아무 제한이 없으니 편히 쉬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문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를 위한 보상도 좋지만 앞으로 이곳을 이용할 모든 분들을 위한 개선책이 더 중요해요. 특히나 저처럼 서비스 동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군중 속에서 다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사람들은 스마트폰 촬영을 멈추고 채팅창이나 SNS 댓글로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문가영 씨, 힘내세요. 라는 반응을 남기고 있었다. 그제서야 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았다. 한편, 아까 소란스레 달려왔던 보안 요원들도 차분해진 분위기를 확인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제서야 숨 좀 돌리겠네요.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옆 사람에게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큰 소란 끝에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가영은 주변의 응원과 격려의 감사 인사를 건넸다. 모두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 혼자였으면 너무 힘들어서 당황만 했을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따뜻한 표정으로 답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누구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저 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죠. 짧았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간 뒤 라운지의 공기에는 한층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 후 김희영은 책임자와 직원을 불러 간단히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다시 나타나 라운지 내에 있는 모두에게 큰 목소리로 발표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일로 인해 저희가 긴급하게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 이미 인증된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신 경우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권을 드릴 겁니. 또한 라운지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동물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니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환호와 박수가 일었다. 그리고 곧 이건 다른 지점에도 적용되는 거겠죠?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입니다. 김희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지점과 기업 연계 라운지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니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오늘처럼 부당하게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문가영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 제가 굳이 여기서 이런 소란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니 다행이네요. 그러자 책임자였던 최만식이 한 발 물러서며 조심스레 말했다. 문가영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 사실 제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취한 이유도 VIP 라운지 격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습. 하지만 그 기준이 결국 누군가에겐 배제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크게 심호흡한 뒤 시선을 떨구었다. 앞으로는 제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고객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 오늘 일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이 어디론가 계속 공유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허나 이번에는 악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화해와 반성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제게도 큰 상처가 되지만 이렇게 직접 사과와 개선 약속을 들어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녀가 서비스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개 이름이 뭐예요? 초코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 굉장히 힘들 때부터 함께 했어요.
초코. 이름이 귀엽네요. 어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의 불안 증세가 높아지면 미리 알려주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만히 기대주기도 해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길로 초코를 바라봤다. 초코는 그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더니 문가영의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대며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특별한 동물이네요. 누군가가 작은 감탄을 터뜨렸다. 잠시 후 라운지 스태프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리를 정돈하고 고객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내왔다. 김희영 본부장은 스태프들과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일로 불편 겪으신 분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그리고 문가영 씨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 덕분에 저희가 그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확실히 깨닫고 제도 개선의 계기를 얻었습. 앞으로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서비스 동물 이 존중받을 수 있는 라운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졌고 몇몇은 실제로 이 광경을 SNS에 감동적인 반전이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며 본부장의 발표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겼다는 평을 전하고 있었다.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곁에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손님이 진지하게 말을 건네자 문가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제 문제를 조금 더 솔직하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도 많잖아요. 분위기는 완전히 따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책임자 최만식 역시 눈에 띄게 차분해진 목소리로 오늘 사건을 계기로 저부터도 바뀌겠습. 무조건 규정과 이미지에만 얽매여서 고객들을 대하지 않고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화이팅입니다, 책임자님. 이라 외치며 격려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일 많이 공유될 것 같아요. 다른 지점이나 회사들, 서비스업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젊은 여성이 밝은 표정으로 말하자 문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받은 관심을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갔다. 문가영은 결국 VIP 라운지 한 구석 편안한 소파에서 초코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했고 사람들도 조용히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이 특별한 순간을 기사로 정리해 올렸고 다른 이들은 SNS를 통해 이제 모든 라운지에서 서비스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퍼뜨렸다. 고객님, 여기 음료랑 간단한 다과 준비했습니다. 스태프가 공손히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문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 다들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아님니 오히려 저희가 배우님께 감사드려야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덕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한바탕 소동이 잦아든 VIP 라운지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이제는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VIP 의식이 자리 잡은 듯했다.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초코를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도 슬슬 가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분들도 결국엔 사과해 주셨으니까요. 그녀의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에 곁에 있던 손님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힘내세요.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라운지 밖으로 나서는 문가영을 배웅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 순간 책임자 최만식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 달려나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오늘 계기로 저도 한층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 저 역시 매일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노력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라운지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작은 환호를 보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두 사람의 등 뒤를 찍었다. 이 순간이 분명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란 확신과 함께 그날 이후 문가영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을 간단히 언급했다. 저를 둘러싼 오해가 풀리고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인 초코와 함께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소동이 오히려 좋은 변화의 물꼬가 된 것 같아 다행입니. 앞으로도 저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서비스 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보려고요. 그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실제로 여러 기업 라운지들이 서비스 동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문과형 서비스 동물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유사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했다. 어느 날 문과형은 다시 그 VIP 라운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훨씬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환대도 받았다. 초코가 함께 들어서는 순간 몇몇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초코 안녕? 이라며 웃으며 인사했다. 라운지는 여전히 고급스럽고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대와 배려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한층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최만식이었다. 그는 한층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초코를 바라봤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새 규정과 교육을 다 마련했어요. 다 당신 덕분입니. 감사합니다. 문가영은 그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저도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이루는 거겠죠. 그러자 책임자 최만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라운지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결코 불편하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저부터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활동하겠습.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겠네요. 저희 모두 같이 노력하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팬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우리 회사에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렇게 VIP 라운지 안은 이전에 없던 활기와 긍정의 에너지가 넘쳤다. 직원들은 더 주의 깊게 서비스 동물을 안내했고 다른 고객들은 그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아마 이 일이 시작점이 될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많은 곳들이 달라지겠죠. 그럼요. 제가 SNS나 기사에서 본 글만 봐도 벌써 여기저기서 새로운 방침이 생기고 있대요. 한쪽 구석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매니저가 트레이닝 문서를 스태프들에게 나누어주며 말했다. 이건 서비스 동물 동반 고객 응대 매뉴얼입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면 안 되는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오, 이제 진짜 시스템이 바뀌는군요. 스태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 동물 초코, 그리고 차분하지만 강한 의지를 지닌 문가영이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났네. 라운지를 나서며 문가영이 초코에게 작게 속삭였다. 초코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살짝 꼬리를 흔들며 그녀 옆에 바짝 붙었다. 문가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부르겠지. 조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론 다행이야. 그녀가 라운지를 완전히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방금 전 그녀가 남긴 말과 미소를 회상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구도 예전처럼 여기는 VIP니까 걔 안 돼. 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면 그건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묻는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옆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겠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린 이미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SNS에 올린 영상을 함께 보며 이걸 널리 알려야 해. 같이 보면서 의견 나누자. 고 떠들썩해 했다. 그 모습이 꼭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토론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한 번의 소동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만했던 책임자는 반성을 했고 용기를 낸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스템은 개선되었으며 한 배우와 그녀의 서비스 동물은 다음 발걸음을 더 당당히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다. 좋았어, 이 영상. 다들 공유하고 볼 사람은 보라고 링크를 뿌려요. 그리고 우리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잊지 말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혹은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에게도 분명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다. 바로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VIP 정신이라는 깨달음의 씨앗 말이다. 자, 그럼 우리도 다음을 기대해 보자고요. 그 말에 모두가 수긍했다. 작은 화해와 큰 배움이 일궈낸 결말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늘 배워가면서 함께 살아가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